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2% 예상을 했었잖아요. 4.2%. 그러다가 4%로 또 최근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도 이제 불안하게 생겼습니다. 델타 변이가 엄청나게 가속도를 붙이는 데다가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거 될까? 4%보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정부가 목표로 한 목표치도 달성 못하네 하고 비난을 받을 것은 뻔한데 당연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보세요. 3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플러스 0.3%예요. 플러스 0.3%.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충격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자,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1분기는 1.7% 성장했습니다. 2분기는 0.8%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3분기는 0.3%로 쪼그라들었습니다. 1분기에는 여러분, 1분기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난지원금 또 뿌렸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뿌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받아서 1분기는 1.7%를 성장을 했습니다. 2분기는 0.8%, 그러니까 4월, 5월, 6월이죠. 2분기는 0.8%로 쪼그라들었어요.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으니까 쪼그라들었단 말입니다. 0.8%로.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3분기에 재난지원금 뿌렸습니다. 여기다가 추석 데모까지 있었습니다. 추석 데모까지. 그러면 성장률이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적어도 1분기는 아니더라도 1분기만큼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0.3%로 2분기보다 더 쪼그라들었어요. 재난지원금까지도 뿌리고 추석 데모까지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추가 경정 예산 진짜 많은 돈을 실업수당으로 뿌리고 노인 알바로 뿌리고 청년 디지털 알바로 뿌리고 진짜 돈 뿌린 게 천진데도 이렇게까지 쪼그라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돈 안 뿌리면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성장도 진짜 어려울 거예요. 내년에 예산까지 늘려놨으니까 좀 좋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국가빚은 계속 늘어나는, 쉽게 말하면 빚 주도 성장, 부채 주도 성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경제성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비, 수출, 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가 성장률을 주도한다고. 그런데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 0.1이에요. 3분기에. 재난지원금을 뿌렸는데도 민간 소비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정부 소비만 늘어났어요. 정부 소비만. 공무원들 많이 뽑아놨으니까 정부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투자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0.5% 줄었고요. 설비 투자도 0.2%, 지식 투자, 생산물 투자 요거만,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 요거만 0.1%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졌어요. 0.9%로. 수출만 만약에 아니었으면 지금 진짜 3분기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마이너스로. 그렇다면 여러분,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4분기는. 지금 4분기는요. 재난지원금도 없습니다. 게다가 4분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보다가 알바비 뿌리는 거 있잖아요. 노인 알바라든가 청년 알바 뿌리는 돈이 적어졌어요. 이미 많이 뿌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세금을 거의 한 60% 내지 좀 많게는 70%까지 상반기 내에 다 뿌렸어요. 남아있는 돈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11월, 12월에는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도 더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나마 성장을 거듭했지만 4분기가 만약에 될까? 4분기는 적어도 1.03%는 성장해야지 정부가 예상한 4% 성장률을 보일 텐데 1.03%를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게 지금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를 해서 그나마 10월, 11월, 12월이니까 그죠? 10월은 나름대로 이 마음들이 풀려서 좋아졌고요. 11월은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소비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월이에요. 12월이 어떻게 하나? 당장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가 또 망가질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은 풀 돈도 없습니다. 잘못 풀었다가는 오히려 대통령 선거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말입니다. 4분기 성장률 1.03%를 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정부가 목표치를 한 그것도 올해도 돈을 엄청 뿌렸어요. 나라 본예산만 하더라도 558조였고요. 여기에다가 1차, 2차 추경을 해서 거의 50조가량 뿌렸습니다. 이거를 다 합치면 정부가 뿌린 돈만 608조가량 됩니다. 608조. 그렇게 뿌려놓고 4% 성장률을 달성 못한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나라에 돈만, 부채만 엄청 쌓이게 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수출이 계속해서 좋아질 거냐. 이것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3분기에 주황색이 수출인데 주황색 1.8% 성장을 하면서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성장에 기여를 많이 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졌고요.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수입마저도 0.7% 떨어졌어요. 결국 정부 소비가 정부가 주도하는 소비 이것만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처럼 나라 돈 뿌려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민간 소비가 그야말로 철철 넘쳐서 민간의 설비 투자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일어나서 경제 성장률을 해야지 경제가 쑥쑥 돌아가는 겁니다. 경제에 활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부가 뿌린 돈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조사해야 된다니까요. 결국 재난지원금을 뿌렸습니다만은 우리 경제는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지표로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에 대한 새로운 출현 여기에다가 병상대란에 좀 더 나아가서는 의료대란, 의료붕괴까지 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에 바닥이 붕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때문에 지금 같을 때요. 진짜 조심조심하면서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것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